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긴입니다. 예, 이번부터는 홍콩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국 관련 세법하고 회계들 공부를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홍콩인데 지금 시절이 하수상해서 홍콩 올 로케이션을 못하고 지금 역시 북경에서 홍콩 거를 지금 진행하게 됐어요. 빨리 그 코로나가 풀려서 홍콩에서 여러분하고 직접 홍콩 올 로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홍콩세법이냐?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뉴스타파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았었어요. 홍콩에 뭐 유령 회사를 세워서 세금을 빼돌리고 뭐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게 일부 맞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이라는 독특한 나라의 세법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본다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을 투자하든지 홍콩을 찍었을 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세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냥 신문에서 홍콩에다 유령회사 만들어서 뭐 불법으로 돈을 뭐 가져갔다, 세금을 포탈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문에 나온 거 보시면 그 이후로 세무서라든지 거기서 세금 추징 당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냥 자극적으로 뉴스를 쓴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그쪽 회사들도 적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설계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분개하지 말고 분개는 회계 처리를 열심히 한 게 분개죠. 그래서 미안해요, 농담해서. 이 홍콩세법 어지간한 중견기업들도 활용한다면 이 수업 듣고 나서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하신 시간에 대한 보상은 나올 거라고 믿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게요. 지금 일단 제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이 빨간 로고 보이시죠? 이 빨간 로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게 홍콩 국세청 로고예요. IRD라고 해갖고 홍콩 국세청에서 자기네 로고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도용을 했어요.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목을 볼게요. 홍콩의 세법과 상법 해가지고 세법과 상법을 주로 다루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제목 보시면 목록 보시면 홍콩 세법에서 조세 종류 보이시죠? 조세 종류 주요 특징 아주 개괄 설명을 했고요. 로마자 1번 사업소득세,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근로소득세, 세 번째 부동산 임대소득세 해서 홍콩에서의 주요 3세법에 대한 것들이 세 가지예요. 그냥 사업소득세, 양가로 로마자 2번에 근로소득세, 급여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세, 이게 홍콩에서 가장 큰 세 가지 3대 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이거는 합산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지세 있고 기타 세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저 보시면 세금의 신고와 납부, 세금을 신고를 어떻게 하고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흔히 접하시는 내용,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래는 세법에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 목차도 여러분 그냥 제가 제 멋대로 정한 거예요. 순서가 지금 시중에 가서 보시면 홍콩 세법을 이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놓은 교재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시는 거 보시면 뭐 대형 회계법인에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아주 호기심 위주의 그냥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홍콩 사업 합니다 라는 정도로 써놓은 자료들이 있지 이 정도 분량으로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제 멋대로 정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멋대로 정했고, 그래서 9번째 보시면 홍콩의 원천징수, 홍콩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낸다, 아니면 한국에서 홍콩 돈을 보낸다 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홍콩의 원천징수고, 맨 마지막 10번째로 한국과 홍콩의 이중과세 협정에 대한 내용을, 조세협정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원문은 여러분이 조세협정 인터넷 한국의 어느 사이트나 가셔도 돼요. 국세청 가셔도 되고,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셔서도 한국 홍콩 이중과세 방지 협약 쓰시면 나오기 때문에, 원문은 제가 읽지 않았어요. 뭐 양 늘리는데 재문이 들은 것도 아니고 해서 원문 없고 내용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홍콩 상법 로마자 1번에서 장점과 단점, 홍콩 법인을 왜 하는 게 좋으냐, 어떤 게 더 단점이 있느냐라고 해서 장점과 단점을 적었고요. 법인의 설립이 2번이죠. 로마자 2번 법인 설립. 3번은 상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립하는데 그럼 회사의 종류가 특징, 한국에는 합자, 한명, 주식, 유한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홍콩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 장단점이 뭐고 특징이 뭔지 설명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회사 설립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맨 마지막으로는 회사 청산 등의 정리라고 해갖고 회사 청산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저 보시면 제 얼굴이 크게 나와 있죠. 제 얼굴이 크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또 연락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업무하시다가 궁금하시면 마음의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이메일 주시면 돼요. 간단한 건 답을 제가 그냥 해드릴 거고, 힘든 거는 돈 받고 답 잘 해드릴 거예요. 근데 돈 받고 답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업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이 혼자 응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꼭 돈을 받기보다도 저도 시간을 쓰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이 수업 들으시면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설명을 드려요. 다시 목차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사업소득세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를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를 헷갈릴까봐 목차 설명을 미리 먼저 드릴게요. 이 목차도 역시 여러분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따로 어디 순서가 있지가 않고요. 제 멋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 보시면 과세 범위와 주요 특징, 과세 연도와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세금을 누가 내느냐에 대해서 4번 납세 의무자와 비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대리인이라고 했고요. 면세소득,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을 따로 하나로 뺐죠. 그 다음에 6번, 7번 보시면 비용 중에서 공제 가능 비용 6번 했고요. 공제가 안 되는 비용 해서 7번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 얼마만큼 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2월 결손금 이야기 써놨고요. 사업소득세 계산 구조 흐름도 그려놨고 장부 기록. 그래서 보시면 12번, 13번 뒤로 갈수록 12번, 11번, 12번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아마 가장 난이도 높은 부분이 될 거예요. 보통 한국세법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는 건데 12번 보시면 역외소득 면세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역외, 경외, 해외 이제 뭐 비슷비슷한 말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역외소득, 역외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는 국내라고 그러죠. 국내, 국외, 해외 이런 말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경외, 경내란 말을 씁니다. 국경 이내, 국경 이외에서 경외, 경내란 말을 쓰고, 홍콩은 국경이라고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워낙 작은 국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중국의 일부로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근데 사실상 또 중국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법도 따로 있죠. 회계사 시험도 따로 있고 변호사 시험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홍콩으로 돈을 보내려도 해외 송금 절차를 거쳐야 돼요. 같은 나라 뭐 일국양제라고 하는데 뭐 정치적으로 일국양제고 경제나 쪽 법률 쪽으로는 해외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해외인데 홍콩도 스스로 자기를 국경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역 정도로 해서 구역, 역내, 역외라고 좀 낮춰서 스스로 표시하고 있어요. 역외소득, 역내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목만 보시면 뭐예요? 역외소득은 면세다라는 거 지금 설명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서 지금
앞에가 쉽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업소득세 힘들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만만하게 그냥 과자 먹으면서 드시다가 보셔도 좋은데 뒤로 갈 때는 찬물 떠놓고 마셔가면서 보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도 뭐 괜찮았습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를 공부를 하셨고 대충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세 이것도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쭉 일단 개괄적으로 그 마지막은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5번 인지세 종합소득세는요. 한국의 종합소득세랑 같아요. 각 세금별로 합산 안 하고 납부하는 걸로 끝낼 거냐, 아니면 묶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거냐,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끝낼 거냐, 한국말로 하면, 아니면 합쳐서 종합과세를 할 거냐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더 많은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이 아니라 홍콩에서는 미안해요, 여러분. 홍콩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려고 종합과세를 하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해요. 한국처럼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올라가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해야 돼가 아니고요. 분리과세를 끝낼 수 있는데 네가 종합소득을 한번 신고해 봤을 때 줄어들 것 같으면 네가 종합소득세 신고해, 그러니까 합산해서 신고해 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이 지금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처럼 더 많이 벌려가려고 조세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네가 공부해서 종합소득 했을 때, 신고했을 때 분리과세보다 더 세금이 줄어든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물론 부부 합산과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각각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합산했을 때 줄어든다면 합산도 가능해가 홍콩에서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 종합소득세 그 개념이 한국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지세가요 조금 약간 문란해요. 인지세가 문란해요. 말은 인지세인데 그냥 인지세가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도 인지세로 해결해 버리고요. 양도소득세로 인지세로 붙여버려요. 말은 인지세인데 인지세가 취득세도 되고 양도소득세도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의 인지세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 좀 공부할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타 세금 다시 보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 공부하면 그렇게 머리 아프지 않게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천천히 봤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목차만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어요. 지금 금방 마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좋아하지 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처럼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권이나 뭐 이런 기술에 대한 노하우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실용신안권이라든지 이런 뭐 기술에 대한 특허 기술, 뭐 신안 무슨 권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많아요. 미안해요. 한국 떠난 지 한참 돼가지고 한국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특허권 등을 갖다가 해외의 합자법인한테 현물 출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 출자는 원래는 회사 만든다고 할 때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이제 한국 본사가 갖고 있던 돈을 출자라는 형식을 통해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미국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이제 자기 돈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본사는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이제 그 현금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어떻게 말하면 손자회사의 소유권이 되겠죠. 손자회사 아니 자회사죠. 미안해요. 한국의 특허권을 중국이나 특허권 아니라 현금이 마찬가지. 특허권, 현금 모두를 다 현물 출자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돈이 한국 돈이 아니죠. 한국 본사 돈 아니죠. 누구 돈이에요?
중국 회사 돈, 미국 회사 돈이 돼요. 돈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특허권이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왜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이 우리 게 아니라고. 특허권도 이제 한국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게 되고, 중국 법인 게 되고, 미국 법인이 돼요. 예. 그래서 만약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뭐 기통치 않은 기술이 있어요. 예, 기통치 않은 기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 특허권을 100억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주 박수 칠 일이죠. 근데 박수 칠 일은 맞는데 여러분 그 다음 해 여러분 한국국세청에서 전화 올 거예요. 세금 내라고. 100억 인정 받았지? 네 맞아요. 축하는 하는데 세금은 내고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특허권이 팔린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회계 개정법은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 법인에서 중국 법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주식하고 바뀐 겁니다. 매매가 된 거예요. 판매가 된 거예요. 수익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물 출자했다라고 했을 때 특허권을 현물 출자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세금 낼 각오를 한국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홍콩 세법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느냐? 홍콩은 다 유령회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예,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 예, 세금을 합법적으로 특허권을 현물 출자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안 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연구. 이거 지금 여러분 불법이에요? 유령회사 차리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자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할지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